네, 마지막 순서죠.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 달리더라고요. 이제 낙관론이 스물스물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실까요? 사실 낙관론은 작년 내내 있었던 거죠. 미국은 뭐 계속 올랐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지역적 리스크가 참 요상하게 끝나가는 과정이다. 이걸 봐서 뭐 시장에서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짜고 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떨어진 것도 사실 그거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중동 문제는 일단락 돼가는 과정일 수 있다. 물론 뭐 중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미국이 초기 대응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공습받고 난 다음에 대응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전쟁 안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예. 실리를 챙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실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리스크가 완화된 것은 맞은 것 같다라는 거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장중에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2단계의 부분은 대선 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단계는 15일에 다음 주에 서명을 하죠. 서명을 하는데 대선 후라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1단계를 성사시킨 거라고 해석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나 아니면은 무역협상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녁 이 뉴스가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봐야 되겠죠. 이 뉴스가 시장에서는 잘 될 거야 라고 해석할 건지 불확실성이 1년 동안 있을 거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나타날 건지 이걸 봐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에서는 사실 그 다음 주까지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고 또 악재였던 부분이 시장에서 약간 사라지면서 일단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돌파 시도는 지난번하고 똑같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자리인데 월봉보다는 일봉에서 이제 마지막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월봉 자체가 완성되는 시점은 이달 말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10일이니까요. 근데 월봉이 그 완성되기 전에 월봉이 완성될 거야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일봉에서 파동인데 이 파동상으로는 29,000 또 옆으로 이렇게 또 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쟀을 때 29,200대였는데 또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약간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돌파가 되면 사실은 이달에 그 말일까지 안 가더라도 돌파가 됐다라고 보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봉이 계속 이격만 옆으로 가면서 약간씩 고가를 높여주면서 약간 남겨놓고 있어서 월봉 돌파 하나만 가지고 100% 믿어야 되냐라는 의문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시장에 대해서 정말 의외다라는 게 미국 시장 외에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좀 한편으로는 나중에 키높이를 해서 다른 나라가 시세가 많이 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움으로 좀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확인을 좀 더 해보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KDI가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부진이 완화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진이 완화됐다라고 하는데 이걸 저는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는 뭐야 하고 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부진이 완화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그러니까 뭐냐면 부진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이 얼마나 힘들면 이 뉴스에도 시장이 환호를 하느냐 이거죠.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부진 완화보다는 경기가 전환됐다라는 얘기를 봐야 되겠죠. 물론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상의 2단계를 대선 이후로 하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나라 경기는 부진 완화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진 완화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현재 환율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더 올라와 줘야 되는데 환율마저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완화가 됐다는 것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오늘은 세 번째 거에 포인트를 좀 많이 맞추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의 30%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 근데 신고가 갱신이 나오고 있죠. 애플을 따라가는 거냐라는 부분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도 많이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 고점에서 올해는 바뀌어야지만 된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2019년도에 코스피 데자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또 가서 시장이 다른 종목들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과거사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30%인데 더 오르면 시가총액을 어떻게 다 감당할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른 종목에서 변동성이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저항대를 돌파해 놓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모습에서 어느 정도 버티면서 다른 종목에서 시세를 좀 줘야지 진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거로 따진다면 정말 미국도 돌파가 되고 우리나라도 새로운 영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삼성전자는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수출을 많이 하니까 원달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올랐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업황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사실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시면 지난번보다 실적이 줄었어요. 근데도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쫙 봤어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몰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 올린 것은 기관이었거든요. 기관이 올리고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들이 따라붙었는데 이렇게 보면 기관들이 승리한 게임이 됐는데 이제 추세를 돌파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추세 돌파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2020년도도 또 두 개가 대장주로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인지 아니면 연초기 때문에 분산을 하기 위해서 슈팅을 준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업황이 돌았어도 실적이 개선되는 걸 확인되는 시점, 그러니까 1, 4분기 이게 나와야 진짜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슈팅 구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2019년도와 좀 다른 모습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돌파가 됐어요. 이게 이제 주봉에 대한 삼성전자인데 이런 차트로 본다 그러면 이제 주봉이니까 일반적으로 위쪽 선이죠. 이 위쪽 선을 한 2주 내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돌파를 계속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2주 안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게 진짜 슈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슈팅인지 아닌지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확인을 못 합니다.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갭이 5개가 생겼습니다. 갭 5개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부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 갭이 4개였는데도 자꾸 하나씩 메워가서 이렇게 옆으로 기었잖아요. 근데 오늘까지 5개가 출혈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국면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슈팅 국면일 수 있기 때문에 2주 정도의 시간을 보면서 정말 안착을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종목에서 시가총액을 잡아주는 줄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공감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코스피가 2200포인트 코앞까지 다가선 모습입니다. 이 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외 불확실성이 이렇게 일단락되자 이제는 실적 쪽으로 관심이 이동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추정치뿐만이 아니라 종목별로는 어떻게 컨센서스가 변하고 있는지 오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남은 시간 MTN과 함께 좋은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